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죄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말로 욜로 라이프라고 하는데 아주 제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되 가끔 행사나 회의에 합석해 통역 일을 해주고 있답니다. 3년 전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와 당연하게 시짜짓하며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 한 늦은 결혼이고 친정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고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자유롭게 저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IMF의 영향을 피하지 못해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집과 모든 재산이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졸지에 엄마와 저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엔 학업, 밤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옥탑방에서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죠. 항상 고되고 힘든 날만 계속되어 언제쯤 내 인생이 밝아지나 했는데 저에게도 한 줄기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이제 고생 끝이야.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장해. 대기업이니까 월급도 빵빵하고 대출도 조건 좋게 잘 나오니까 우리 이사부터 가자. 그동안 못난 부모 둬서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이렇게 뜻이 이뤄지려고 그랬나 보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잘 봐주신 덕분이고 아버지도 뿌듯해 하실 거야. 그럼, 우리 딸이 누군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입사하고 신입교육 끝나면 바로 대출 알아볼게. 요즘 조건이 좋으면 이율도 되게 좋아서 남은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매달 부담되게 갚는 것보단 낫지. 우리 새 출발하자. 그래야지. 너랑 나랑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많이도 힘들었지. 그런 의미에서 엄마, 오늘 우리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맨날 치킨이야? 먹고 싶은 거 없어? 이 엄마가 월급도 받았겠다. 오랜만에 우리 딸 고기 사줘야지.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큰일을 해냈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라지. 이따가 사거리에서 만나자. 엄마가 시간 맞춰 갈게. 알겠어. 나 그럼 친구 좀 잠깐 만나고 갈게. 그래, 이따 보자.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불행이 찾아온 터라 정말 잠잘 시간 없이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를 동시에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지만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이 악물고 버텼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사회 초년생치고는 많은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회사 복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입사하고 난 뒤에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업무 익히느라 바빴어요. 영어, 중국어를 원어민 만큼 잘했던 저는 마케팅 부서에 배정받았지만 부가적으로 통역 업무도 맡았습니다. 남은 빚이 1억 5천 정도였는데 입사하고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갚아버렸어요.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하는 날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인생에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날이 온 거였죠. 그렇게 일찌감치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저는 무엇이든 최소한으로 쓰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하며 조금씩 돈을 불려나갔고 옥탑방에서 방 2개짜리 빌라, 아파트까지 점점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치열한 20대가 끝나고 32살이 되었습니다. 수키야,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너도 회사 다닌 지 제법 지났는데 연애해 볼 생각은 없니? 연애? 무슨 연애야? 아직은 돈 버는 게 더 좋아. 가정 꾸릴 상황 아니야. 혹시 알아? 결혼하면 더 나아질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정된 가정을 갖고 있으면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 나는 아직 얽매이는 게 싫어. 이대로가 좋다고. 일하면서 내 상황에 맞게 사는 게 최고야. 겪어봤으면서 그래? 나한테 결혼은 사치라고.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강요는 무슨?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사실 부동산 김 사장님 알지? 그분이 너 중매를 서고 싶다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한 달을 내내 그런다. 그래서 일단 물어본다고는 했거든. 왜? 그런 거 거절을 못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근데 상대 남자가 아주 괜찮은가 봐. 사장님 친구 아들인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의사한단다? 의사면 뭐해? 내가 사귈 마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아, 엄마는 진짜. 엄마 얼굴 봐서라도 커피 한 잔만 하고 오면 안 될까? 잘 안 되더라도 뭐라 안 할게. 정말이지? 딴말하지 않기다? 앞으로 다신 중매 같은 거 받지 마.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저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된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친한 지인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던 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올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소아과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어요. 행동이나 말투에 다정함이 묻어났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순둥이처럼 생긴 얼굴이 참 매력적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며 툴툴대는 상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살갑게 대하더군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말이죠. 수키 씨 이야기는 삼촌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도 칭찬을 하시길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른 거니까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 원래 소개팅 할 생각 없었어요. 어른들이 하도 성하시니까 마지못해 나온 겁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말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헤어지는 거 곧 저녁 시간인데 식사 한 끼 하고 헤어지죠. 마침 배도 고픈데. 그러네요. 저녁 시간이긴 하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래 안 붙잡을게요. 이 근처에 맛있는 갈빗집 있답니다. 거기로 가서 식사하고 헤어져요. 그러죠. 가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편과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손수 고기를 구워주며 물수건, 젓가락,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다 잘 챙겨줘요? 네? 뭘 말씀입니까? 원래 아무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냐고요. 그럼 진짜 별론데.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다 이러는 건 아니죠. 내 사람한테만 이러면 되지. 내 사람이라뇨? 가족이나 여자친구 정도? 저는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글쎄요. 그냥 좀 친근해서 그렇달까요?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 수키 씨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저랑 만나보는 거 어떠세요? 저 연애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당장 연애하자는 거 아닙니다.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고요. 나쁠 것 없잖아요.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저 원래 사람 잘 안 믿거든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 정도는 이해해 드릴게요.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생일을 챙겨주는 건 물론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념일만 되면 저와 엄마 몫까지 선물을 준비해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사랑을 갈구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남편이 나서서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도와줘서 엄마가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죠.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치르고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30 중반이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알겠니? 네, 제가 잘할게요. 빨리 아이부터 가져라. 안 그래도 노산인데 더 늦기 전에 아이부터 낳아야지.
내일 모레 40인데. 엄마, 아이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희한테 아이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 데려와서 불만인데 아이라도 빨리 낳아야지. 집안 대 끊길 일 있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노력할게요. 네? 당신 가만히 좀 있어봐. 엄마, 그런 거 강요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마음 편히 먹어야 하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우리 엄청 부담 간다고요. 참나. 별게 다 부담이네. 솔직히 세아가 너 대기업 다니는 거 말고 뭐 내세울 게 있니? 집안도 별로고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준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좀 기분이 나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 하는 게 어딨어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고요. 결국 다 소중한 제 자식일 텐데. 맞아, 엄마. 안 그래도 우리 병원 다니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지 마. 너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세아가 너는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당신도 그만해. 엄마도 제발 그만하고 서로 언성 높여봤자 소용없잖아. 그리고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줘. 조급한 건 알겠지만 이해를 좀 해달란 말이야. 알았다. 세아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던지라 지금 임신한다 한들 노산이라 임신 전 건강관리를 꼭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했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일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며 컨디션 조절에 힘쓰고 회사는 회사 일대로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된 입장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나서 뭐만 하면 우리 아들 하며 감싸기 바빴고 그저 시어머니 눈에는 저는 며느리이기보다 남편 시중 들어주는 하녀에 불과했나 봅니다. 매번 얼굴 보면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남편 잘 뒷바라지 하라는 말이 전부였고 그 흔한 인사치레도 안 했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도 신혼 초반에만 절 감싸주는 척했고 몇 개월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자기 사람 잘 챙기고 독립적일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마마보이에 자기 식구들만 챙길 줄 아는 순 이기적인 스타일이었던 거죠. 당신, 나 할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엄마 용돈 좀 드릴까 해. 용돈? 얼마나 드리게? 200만 원. 당신도 잘 벌고 나도 잘 벌리니까 20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원래 드리던 거 아니었어? 그냥 소소하게 챙겨드린 게 전부였지. 근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일을 하기엔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드린다 이거야. 갑자기 그렇게 용돈을 드린다 하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 당신 병원 개원하고 싶다며. 아니, 그건 그거고 내가 버는 게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금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거지.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거야? 네가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우리 엄마 나 키워주고 고생만 해서 제대로 된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해드리는 거라고. 근데 좀 대책 없다. 당신 월급 1,000만 원이 고정이 아니잖아. 돈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지. 100만 원만 드리고 바짝 모아. 그렇게 해서는 개원 자금도 안 생겨.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버는 돈에서 드린다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생색을 내? 내가 말했잖아. 병원 개원하려면 한두 푼 아니라고. 그거 다 대출받을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는 여유자금도 갖고 있어야지.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답답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결국 남편과 돈 문제로 한참을 싸워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관리해줬는데 앞으로 각자 버는 건 알아서 쓰기로 했어요. 집이야 제 명의로 대출 조금 받아서 마련한 신혼집이고 구질구질하게 남편에게
얽매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식비,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200만 원의 용돈도 받고 제가 별도로 챙겨주는 용돈까지 받으면 직장인 월급 못지않은 돈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 돈 몇 달이면 월 1000이 넘고 그게 몇 년이면 억 단위가 되니까 정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보통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힘들게 고생해서 버는 돈 뭐하러 쓰냐며 미안해 하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고 고맙다는 말은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저를 부려먹기 바쁘셨죠. 당연히 시댁, 친정 구분하는 일도 잦아졌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혼의 결심을 굳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갈 거야.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 당신 병원 일정 뺄 수 있어? 병원 개편한다고 진료도 줄이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 남아. 그래서 이참에 쉴 겸 여행 다녀오려고. 아이고, 호.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하네? 어디로 갈 거니? 유럽 쪽으로 갈까 해요. 당신도 시간 맞으면 같이 가. 언젠데? 조금 빠듯하긴 한데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갑작스럽긴 하네. 근데 그때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일정이 겹치는데 어떡할 거야? 야, 너는 꼭 이럴 때 초를 친다? 시댁이 먼저지 그깟 친정 챙겨서 뭐 한다니? 여행 가기 싫으면 넌 가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친정엄마 생신 때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요. 저라고 뭐 여행 가기 싫겠어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휴가를 그렇게 길게 내지도 못하고요. 하이고, 핑계도 좋다. 대기업도 뭐 별거 없구만. 복지 좋다는데 다 뻥이었어. 미안한데 여행 다녀와서 따로 챙겨드릴게. 그럼 당신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여행 준비한다? 참나, 어이가 없네. 두 분이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왜 큰 소리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한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치는 거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가 뭘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다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말도 못해요?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출가회인이면 출가회인답게 굴어. 시댁에 신경을 써야지 친정에 온 신경을 쏟아부으니 쯧쯧. 아, 여행은 다음에 따로 가던지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랑 내 짐 좀 싸줘. 내가 왜? 네가 싸. 이것 봐라. 얘, 너 진짜 싹수가 노랗구나.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친정엄마와 저에게 명품이나 온갖 선물을 자랑해 대셨어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런 명품을 만져보기나 하겠냐며 저희를 없이 사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기분이 나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상태를 눈치챈 친정엄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시긴 했지만 쉽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편지도 아니고 대충 찢은 수첩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딱 8글자 써놓고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준 겁니다. 사람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죠. 여보, 이거 뭐야? 엄마가 당신한테 받았다는데? 보면 몰라? 그거 장모님 생신 선물이야. 내가 직접 쓴 손편지. 그냥 드리기 뭐해서 용돈도 드렸어. 네 엄마 생일엔 500만 원 갖다 주고 해외여행에 매달 200만 원씩 처박으면서 우리 엄마한텐 꼴랑 쪽지? 5만 원? 왜?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원래 안 챙겨드리려다가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그 정도 한 거야. 나 잘했지?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좋니?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야. 누굴 거지로 알아? 왜 소리를 질러? 내가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편지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마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고. 같이 좋아하시네.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당신이랑 나한테 용돈 매달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이번에 몇 천만 원 들여서 초호화 여행도 다녀오시고 우리 엄마한테 지극정성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만큼은 했어야지. 5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코 흘리게 아이들도 아니고. 수준에 맞게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 장모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해? 좋아하긴 개뿔. 엄마가 자기도 어이없다고 하시던데. 당신이랑 그냥 이혼하고 살라더라. 이혼? 참나.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뭐하러 시간 끄냐?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아이도 없는데 이참에 갈라서자. 애초에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까짓것 해. 나는 이혼하면 새 출발 가능하지만 너는 뭐 볼품이나 있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원만한 협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혼 소송으로 가야겠네.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그 전에 일단 그 집에서 나가주시지? 그 집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야. 네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 가전제품 다 갖고 나가. 치사하게 이럴 거야? 어차피 재산 분할해야 하거든? 너도 아내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위자료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돼. 너 소송 걸면 나도 맞소송 걸겠다 이거야. 해볼 테면 해봐.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는 년이라며 욕하기 일쑤였고 그마저도 저는 모두 다 녹음해버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길래 혹시 몰라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린 용돈 이체 내역 등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한참을 따지더니 실속도 못 챙기게 되었고요.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도저히 분해서 못 참겠다며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저를 가격하시더라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했지만 합의금 1,000만 원 더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으니 후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 싶더라고요. 엄마, 우리 여행 다니자. 나 회사 관뒀어. 뭐,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둔 건데? 아깝지 않아? 어차피 내가 회사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경력도 쌓고 벌만큼 벌었으니 이젠 나도 내일 하면서 살아보게. 그래, 네가 다 뜻이 있겠다마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걱정 마. 엄마 나 이래봬도 능력 있다니까? 회사에서 통역 업무했던 경력 무시 못해. 이미 프리랜서 계약까지 마쳤어. 정말? 그건 다행이다. 근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그냥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기도 했고 뒤돌아보니 마음 편히 쉬었던 적도 없던 것 같아서 말이지. 그건 그렇네.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니? 글쎄, 우리 해외부터 가보자. 엄마 예전부터 하와이 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 거기서 실컷 쉬다 오자. 좋지. 살다 보니 우리 딸이랑 해외여행을 다 가보네. 나도 좋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여행 자주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우리 딸이 좋다고 하는 거면 이 엄마도 뭐가 됐든 좋다. 우리 딸 새 출발을 위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악착같이 모은답시고 최대한 아끼면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니 꽤 많은 돈을 모았더라고요. 신혼집 사면서 받았던 대출도 이혼하고서는 그 집 팔아서 모두 갚아버렸어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던 데다 팔고 대출금을 갚고 했는데도 2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하면 대략 10억 정도니까 앞으로 재테크만 잘하면 여자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틈틈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프리랜서 통역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벌이도 더 많아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면 언젠가 친정엄마와 여행 다닌 기록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혼이 흠도 아니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저희 모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전에 살던 방, 2칸짜리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동고동락해오면서 그 집이 하도 눈에 밟혀서 조금 무리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당시 구매 금액보다 7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상받은 거였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라는 놈은 병원 개원에 도움 좀 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오고요. 당연히 매몰차게 대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답니다. 3번째로 찾아왔을 땐 소금까지 뿌려가며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린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합니다. 아마 자기 주제 파악을 했던 거겠죠.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 주제를 알아라 라고 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쿨하게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예정이랍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짜증이 나도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짜증의 단계를 넘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정말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아이도 있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귀국하셨고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기에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정말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나으려나? 어머니는 어쩌고. 엄마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매번 병원에서 검사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딩크족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솔직히 엄마가 재촉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 그런가?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엄마 말고 당신이랑 날 생각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힘들자. 우리 둘로 충분하잖아. 그런가? 아이 낳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 애초에 아이 계획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솔직히 아직도 부모가 된다는 게 난 안 믿기거든.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에서 허락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체념하자. 어머니껜 뭐라고 하지? 뭘 뭐라고 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본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 필요는 없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알겠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둘이 동갑내기고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여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다 사랑이 싹튼 경우죠. 양가 도움 적당히 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반 딩크족이었던 점입니다. 아이 가지는 게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죄다 힘들어해서 저희는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죽어도 한 명은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시험관 시술을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였기에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신다면서 호들갑을 떠셨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저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오늘도 출근했니?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나와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내가 참다가 말하는데 당장 그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를 그만두라뇨? 갑자기요? 그래, 네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번다고 죽치고 앉아있냐?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아직 열정도 남아있고, 뭐 딱히 그만둘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둘 이유가 없다니.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아, 어머니, 스트레스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복지도 좋고, 육아휴직이나 건강 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렵게 생긴 아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해오던 일이라 익숙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말대답이구나. 그만두라면 그만둬.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나중에 편하죠. 그만두기 아깝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원래 옛날부터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됐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야무지게 살림하고 애 잘 키워내는 게 여자의 도리야. 당장 회사 관둬.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당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만두라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 몰라. 절차가 어찌 되었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만두거라. 안 그러면 육아고 뭐고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저희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너무 막무가내로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전 이해 안 가요. 아이 걱정되는 거 이해하는데 제가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과한 반응이세요. 아직 그 일랑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네요. 오, 그러냐? 너 말 한번 잘했다. 까짓것 다닐 테면 다녀봐라.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귀한 내 손주 잘못되게 할 바엔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안 살고 말지. 어머니,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휴, 진짜 답이 없네요. 당장은 못 그만두고 후임자 구해야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회사 그만두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요즘 산모 프로그램인지 그런 거 좋다더라. 그런 거나 다니면서 관리해. 알겠냐? 네, 어머니. 자기야, 바빠? 어머니가 나보고 회사 관두라셔. 엄마가 기어이 말했나 보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회사 복지 좋은 거랑 왜 괜히 회사 관둬야 하냐면서. 한참 싸웠는데 기어이. 정말 기분이 묘해. 아이 가진 것도 싱숭생숭한데 어머니까지 저러시니. 회사 굳이 관두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많으신 걸까? 오래 기다려온 첫 손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몸 상할까봐 걱정하시는 걸 거야. 별다른 뜻 없고 그러니 당신도 너무 노여워 말고. 휴, 어렵다 어려워. 회사도 내 맘대로 못 다니고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다녔던 게 너무 아깝잖아. 곧 10년 근속인데. 그만두긴 할 건가 봐. 어머니가 저렇게 난리신데 어쩌겠어.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려고 했는데 죽는다 소리까지 하시니. 어쩌겠어. 내가 수긍해야지.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랑 아이 고생 안 시킬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회사는 후임자 구하면 그때 관둘 거야. 갑자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말 잘해볼게. 고마워, 이따 보자.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영어 유치원과 학원가가 즐비한 신도시로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1시간 이내 거리라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보태주셨는데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에 친정 부모님도 3억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을 합쳐 3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시댁과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는데 이사 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특별한 볼일 없으시면 매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봐준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매번 먼 거리를 왕복하시는데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꼭 잠은 본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거리도 보통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안 불편하세요? 손주 녀석 보러 오는데 그깟게 대수냐? 괜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지난번에도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셨다가 응급실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자식 며느리 된 도리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요. 내 귀엔 이제 그만 좀 와라 이렇게 들리는데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컸고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어머니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셔야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실컷 노인네 부려먹고 이제 귀찮아졌으니 버리려는 거야? 내가 봐준다고 할 땐 좋았지? 와, 우리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깐요. 그이도 어머니 힘들어 하신다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하, 핑계도 좋다.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왕 말씀드리는 거 몇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차라리 나를 정해서 오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시라고요. 옳거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말 뜻 아주 잘 알았다. 내가 너 따위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것도 다 내 복이겠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치셨고 매일 같이 찾아오시던 것도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더니 한 달에 1~2번 정도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빈정이 상하셨는지 전화나 문자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건 물론이고요. 어떨 때는 술을 드시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내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에 그러겠거니 했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니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다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봤지만 두 사람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며 모르는 체 하기 바빴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고 가끔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멍도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뺨까지 얻어맞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효주야, 아무리 알아서 잘 지낸다지만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아빠도 알잖아. 내가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해. 딸,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아. 나야 뭐 늘 똑같지. 아이 키우면서 하루 보내는 거
대한민국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딸 자식 보고 싶어서 그런다. 너야말로 무슨 일 없는 거지? 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가라앉았어? 너 혹시 우니? 아니라니까. 내가 왜 울어?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무슨 일이야? 아빠, 사실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번에 어머니랑 엄마 아빠가 집에 살 때 돈 보태줬잖아. 그래서 집 사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하시고 몸 상한다고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빈정이 상하셨는지 자꾸 나한테 사돈이 뭐라고 해? 도대체 뭐라는데 네가 이렇게 울기까지 하니? 사실 몇 번 맞았어.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신 거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아빠,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생각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야겠다. 내가 더 이상 너 혼자 고생하는 꼴 못 보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거 김 변호사 연락처야. 아빠가 연락 넣어둘 테니까 너 당장 내일 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라. 내가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김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럴 거야.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일까?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찢어주게도 모자란데. 네 남편은 뭐 하고 있다니? 안 그래도 말했는데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게 남편이라는 새끼가 할 소리야? 너 당장 이혼해라. 에라이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친정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서름에 북받쳐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버렸습니다.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힘겹게 상담을 마치고 어떻게 하고 싶냐길래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죠. 상담을 하는 내내 고부 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 저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모른 채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두고 보다간 아이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결심했고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해야 하다고 해서 그동안 통화하며 녹음된 거, 메시지로 욕하신 거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관했다는 증거로 역시 주고받은 메시지 다 첨부해 놓았고요. 다행히 집에 홈캠 설치해 둔 거에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그것도 첨부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양육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매하면서 들어간 돈도 돌려받아야 했고 생각보다 처리할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길래 살림하면서 작성해둔 가계부까지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귀국하셨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개기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게지. 어휴, 저 미친년. 미친년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손주 시험관 시술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안겨드렸어요.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손찌검이나 하시고. 그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니? 시어머니한테 두 눈 크게 뜨고 대들기나 하고. 네가 내 속을 좀 썩였어야지. 어머니가 어머니면 그만이지. 뭔데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세요? 그게 어른의 권리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혼 소송한 거 당장 취소해. 그럼 있었던 일 모른 척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당신이 부드럽게 대했으면 엄마가 기분 상할 일도 없지 않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을 짓 했더구먼. 이게 다 네가 부족한 탓이다. 어디 감히 내 핑계를 대?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고 소송 취하할 생각 따윈 없습니다. 얌전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 건 거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는 어쩌려고 그래? 그딴 집구석에서 키우느니 나 혼자 키워내는 게 훨씬 나. 당신 같은 방관자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뭐? 방관자? 누가 보면 가둬두고 팬 줄 알겠다? 내일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야. 이번에 엄마 아빠 귀국하셨거든.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 싸겠네.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귀국해서 짐 정리하느라 휴대폰을 이제 봤네요. 마침 잘 됐네요, 사돈. 지금 얘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사돈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다 받아요. 우리 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그리고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장인어른. 평생 같이 살기로 해서 결혼한 거면 적어도 자네는 효주 편을 들어줬어야지. 자네 하나 믿고 시집간 건데 오죽 발붙일 곳 없었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겠나? 그걸 못 참고 곳에 전화를 했어? 아이고, 사돈도 딸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네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고 손찌검까지 당하는데 방관합니까? 그런 계호로 잡놈이 새끼가 내 사위라는 게 쪽팔리네요. 어머어머 말하는 본새 좀 봐. 사돈이 이러니까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누굴 닮아 막돼 먹었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서 그렇군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희 아버지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닙니다. 혹여나 들으셨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실 분이니 괜한 헛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신 진짜. 장인어른,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난 이혼했으면 좋겠네. 더 이상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아이 고생하는 거 못 봐. 당장 이혼하게. 사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딸 막대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사돈 닮아 막돼 먹은 거지. 못나서 구박받은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어머니,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그동안 나한테 가했던 폭행 흔적들 모두 까발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소당해서 교도소에서 여생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인연이 진짜.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들어간 돈은 제가 보탠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셨고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칠 일 없을 겁니다. 물론 남편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지만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이번에 완전히 귀국하시고 서울에 사십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 있는 것도 불안하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죠. 강남에 살고 계셔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얘 새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다짜고짜 연락하셔서는 무슨 소리세요? 이미 이혼 판결 났고 위자료까지 받은 마당에 뭐요? 재결합이요? 그래, 재결합.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 노여움 풀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이 그런다면 나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어이가 없네. 난 절대 그럴 생각 없거든. 당신 엄마 모시고 당장 사라져. 당신 후회 안 하겠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야. 내가 후회를 왜 해?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럼 그렇죠. 이게 어머니 본심일 리 없지.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너 2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다. 당신 결정 존중할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 아는데 혹시나 하고 붙잡은 거야. 엄마나 내가 했던 말 다 잊어. 있긴 뭘 잊어. 너 같은 년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그래봤자 애 딸린 이혼녀라고. 끝까지 막장이시네요. 이혼한 거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상짓 하시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네가 애초에 기분 상하게 안 했으면 나도 이러지는 않았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3대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잘난 손주도 못 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가 재촉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 가지고 싶댔어요? 어머니가 하도 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힘써서 겨우 가진 아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절 갈구셨는데요? 이미 끝난 마당에 길게 말할 거 없는 거 아는데요. 어머니도 주제를 좀 아세요. 애 딸린 이혼녀? 댁아들은 그냥 버려진 이혼남의 호래비일 뿐이거든요.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짓거려대네.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 제 명의 건물도 있고 제 순수익만 따지면 월 5천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3채 정도 있는 것 같고 빚은 없네요. 뭐?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도 그만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아이 만날 때 말고는 조용히 지낼게. 잘 살고 또 연락할게. 그러던지 이혼 후 조용히 지나가며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세워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인 만큼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만 아니었으면 남편이고 뭐고 대차게 끊어내고 살았을 건데 한 달에 2번은 봐야 하니 애써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결합을 운운하며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려다가 된통 저에게 당하고서는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고서야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 한글 공부, 숫자 공부에 여념이 없고 저 또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할 예정이라 가능한 일이죠. 아무쪼록 40이라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